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시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바로 90년대 지하철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용객들 대부분은 신문과 책을 보고 있네요. 이때는 신문을 보고 짐칸에 올려두고 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신문을 다시 또 읽었죠. 그리고 막차에는 그 신문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시공간을 70년대 말 80년대 한 가정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요. TV라는 새로운 매체가 기성세대를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TV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TV를 바보 상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엄마가 외출할 때면 TV를 못 보게 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그 방에 전원을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빠가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방문을 잠그고 이제 열쇠를 갖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희들의 TV 시청을 굉장히 통제하셨죠. 그 TV가 진짜 애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TV는 정말 오래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캠페인이 있을 정도로 정말 반드시 TV 시청 시간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여겨졌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봤을까요? 아니요. 저희 맨날 티격태격 했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의기투합해서 비상열쇠도 찾았고요. 그런데 그걸 엄마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앞에서 가위로 TV 전선을 딱 싹둑 잘라버리셨어요. 근데 오빠랑 언니는 그 잘라진 전선을 덕테이프로 이어서 텔레비전을 또 받고 저와 동생도 그 옆에서 아주 얌전히 모든 거의 텔레비전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런 세대 간의 기싸움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텔레비전을 통제했다면 지금 그렇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통제받았던 저희 세대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인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그들이 일으키는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기성세대들이 포노사피엔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변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흔한 책은 예전에는 정말 아무나 볼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종이책을 넘어서 전자책도 나왔지만 예전에는 책을 필경사라는 사람이 일일이 베껴서 만들어냈습니다. 필경사가 책 한 권을 만드는데 거의 2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과 인쇄기계를 발명해내면서 그 시스템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일주일에 500권씩이나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필경사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되었죠. 또 다른 예로 면을 만들 때는 목화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화솜에는 작은 씨앗이 붙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뜯어냈죠. 하지만 그 씨앗을 걸러내는 기계가 나오고 또 그 솜에서 면사를 만들어내는 방적기가 발명되면서 거기에 투입됐던 모든 노동력은 쓸모없게 되는데요. 마부와 마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고 자동차가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하자 마부와 마차들은 차를 부수는 데모를 했다고 해요. 마치 이는 기존의 택시 업계가 카카오 택시와 우버와 팽팽하게 대치됐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저항과 부작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포노사피엔스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신세상과 신문명,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맞추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은 일종의 정리 요약이 될 거고요. 시대의 변화보다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술만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스마트폰을 정말 사용하지 못하시거든요. 아마 저희 어머니는 이 책을 읽으시면 맞다, 이해한다라고 하실 거고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세대들은요, 아니, 아주 작은 한 3살짜리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건네주면은요, 걔네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내요. 어디를 만지면 뭐가 나온다는 거. 이거를 거의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세대들을 마치 스마트폰이 자신의 장기인 것처럼 사용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마치 심장이나 뭐 위장이나 어떤 팔, 다리, 손처럼 그 스마트폰이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죠.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일일이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게 귀찮아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스마트폰은 뭐 거의 뭐 이렇게 미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놀고 스마트폰으로 학습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죠. 사실 저도 그래요. 은행에 간 지 너무 오래됐고요. 은행에 갈 일이 없고, 그리고 사실 백화점이나 상점에 간 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것을 검색해서 가격 비교하고, 그래서 가장 싼 거, 뭐 배송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은 너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트를 안 간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히려 편의점을 더 자주 가요. 정말 내가 갑자기 당장 필요한 거는 뭐 멀리 마트를 가지도 않고 바로 코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작업실에 있는 편의점을 더 자주 가게 되죠. 그리고 단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격 비교해서 리뷰가 잘 달리고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갈아타기를 해요. 이 집에서 샀다가 저 집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단골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고요. 나는 그분도 모르고 그냥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거는 내가 뭐 저기 뭐 강남에서 강북을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모란시장에서 내가 무슨 여기 포방터 시장에 어떤 거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손가락 하나로 터치하면은 바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학습은 어떨까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거의 모든 집에 백과사전은 필수였죠. 저는 방학 때 백과사전을 이렇게 슥슥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지식도 있었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백과사전은 정말 말 그대로 5만 가지 상식과 지식이 거기 다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몇 번이면 검색이 다 됩니다. 예전에는 학습이 내가 얼마만큼 내 머릿속으로 담느냐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누가 가장 빨리 필요한 지식을 검색해서 뽑아 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머리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어서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지식의 원천이었었다면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여기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방식으로 가장 빠르게 검색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궁금하면 바로 검색합니다. 물론 이러한 스마트폰의 학습에는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러니까 얇고 넓은 지식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파고들려면 전문가적인 공부와 학습이 필요하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경제에서 호모사피엔스들의 구매력을 당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책에서는 바로 공감과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시장을 이탈하고 새로운 고객으로 갈아탈 것 같지만 이들은 자신의 감성과 자신의 생각을 공감받는 데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게 자신이 뭔가 이렇게 공감을 받고 같이 뭔가가 통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일종의 팬덤을 형성한다고 하죠. 그러한 팬덤은 어마어마한 구매력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격과 품질은 기본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인블리 사건이 있었죠. 인블리는 어마어마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블리가 입고 나오는 옷, 인블리의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어떤 대리만족도 있었고, 그리고 예쁘고 깜찍했고, 그래서 엄청난 팬덤을 형성했지만 정말 기본적인 가격과 품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 팬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공간과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우위하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고, 이러한 킬러 콘텐츠로 팬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러한 팬덤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격과 품질은 당연하고 어떤 공감과 스토리가 있어야 되면서, 그러한 공감과 스토리는 어떤 킬러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고, 이런 킬러 콘텐츠가 성공을 하게 되면 팬덤이 형성되고, 이러한 팬덤은 다양한 플랫폼에 전파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는 월화 드라마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전만큼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안 본다는 뜻이죠. TV 시청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광고도 붙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작은 더욱 열악해지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떠오르는 여러 플랫폼보다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유튜브의 세상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드라마보다 유튜브가 더 재밌다고 지금 유튜브에 흠뻑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눈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노인을 위한 어떤 유튜브용 어떤 기기가 나올 수도 있고, 단말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기계와 플랫폼은 또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과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기술의 파급력은 지금 인류 역사상 어떤 기술보다도 빠르게 보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빨리 먹으면 체한다는 말도 있죠.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저항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새로운 기술을 막을 수는 없죠. 진화는 절대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스릴 수도 없고 없애버릴 수도 없는 기술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부작용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재빨리 적응하자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는 거죠. 스마트폰을 무조건 차단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정말 필수가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이번 겨울에 전화기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불안감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 저의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 인터넷 뱅킹, 그리고 거의 저의 모든 일상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어떤 착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스마트폰을 찾기는 했는데, 정말 스마트폰의 보안도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딱 하나 이 전자에 의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책인데요. 저도 항상 스마트폰으로 뭘 찾아보고 검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책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단순히 그 안에 담긴 내용만을 보는 게 아니라 책 자체의 물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향기, 그리고 책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죠. 제가 출장을 가야 되거나 어떤 기동성을 발휘해야 될 때는 전자책을 들고 가지만, 웬만하면 저는 종이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이책으로 오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이 채워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이 종이책이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평상시에는 항상 종이책을 선호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으신가요?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스마트폰의 사용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주시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